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오늘 역시 세 분과 함께 시사인싸 3부를 시작할 텐데요. 시사인 경제팀장 이종태 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영석. 네, 공공의 적이에요. 네, 차영석 우리 디지털 미디어 팀장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조티를. 이제 굳이 말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네. 아니,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 하나를 제대로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전에는 매주 앞에 자기 수식어를 연구하시더니 오늘은 또 소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차영석 기자의 이런 아름다운 열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사인 팟캐스트를 늘 맡아하는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의상이 봄이 여름 가는 그 길목에 너무너무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패션 옷장 앞에 좀 오래 있었어요. 늘 이렇게 할 때 되면 좀 오래 있게 되죠? 그럼요. 예. 평상시에도 좀 오래 있는데 네. 녹음날은 특히 조금 더 오래 있습니다. 예. 정말 마타하리가 우리의 모든 의상을 다 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상이 어떤 거예요? 네, 됐고요. 좀 갈아입고 나가세요. 지난주에도 이 옷 입고 녹음하셨잖아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왜 무슨 예능 프로 보면 그 만화가 뭐 땡땡 84분이 늘 같은 옷을 많이 입고 맞아요. 출연한다더니 우리 이종태 팀장님도 시사 84라고 같은 옷으로 며칠을 버티시는. 네. 그래요. 어쨌건 뭐 다 개성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인싸 3부 경제 뉴스를 이제 픽해주는 시간이죠. 차영석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전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칼럼 하나 소개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오늘이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그렇습니다. 6월 12일 날 화요일에 그 한겨레에 실린 칼럼 하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제목은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란다.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뭐 심상치 않네요. 네. 네. 저희 이 방송 말로만 듣지 마시고 네. 한번 인터넷 통해서 이 칼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아까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란다. 일단 읽어보더라도 미리 좀 내용을 살짝 좀 엿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논평입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절박한 추경이다. 네. 다시 한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신속히 추경 처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어쩐지 구구절절 옳은 소리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최근에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같기도 하고. 네. 이 칼럼이 이 논평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쩐지. 근데 이 논평은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8월 11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낸 논평이고요. 이 칼럼은 이 논평에서 아까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이 칼럼이 인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인용이 지금 듣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낸 논평이란 말씀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냈던 논평. 어머. 그래가지고 이 논평이 나올 때 그 즈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달에 1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추경안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추경안을 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추경안을 내면서 38일 만에인 9월 2일 날 국회를 이제 통과해요. 추경안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4월 25일 날 국회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금 냈거든요. 네.
아까 칼럼이 6월 12일 날 실렸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50일이 넘도록 사실 국회에 지금 상정조차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이게 녹화가 저희가 목요일 날 공개될 텐데 그때까지 등원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까지 등원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국회 지금 등원 거부하고 네네. 있잖아요. 지금 일단 뭐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은 좀 복귀하겠다, 국회 복귀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으니까요. 상황이 지금 조금 유동적인 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하여간 이 논평 인용이 정말 재밌네요. 지금 수혜진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부하고 네. 있으니까 네. 지금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칼럼 소개하기로 생각했던 건 좀 약간 재미있는 대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이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이 2013년에 한 번 있었고, 네. 2015년, 2016년 모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국회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각각 2013년은 19일, 2015년은 18일, 2016년은 38일이 걸렸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빨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당시에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회 추경안 통과에 걸린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일, 18일, 38일 이렇게 걸린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럼 추경안이 얼마나 걸렸는지. 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5일이 걸렸어요. 45일. 그리고 올해는 뭐 지금 봐서는 기약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미 50일도 넘겼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미 어쨌든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간이 걸렸다는 거는 결국 당시에 야당이 어느 정도 이 국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 타협, 협조를 했는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뭐 장애투쟁 선언하고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전에 2년 동안에도 추경 통과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니 뭐 여야가 늘 쟁점에 있었던 거고 그랬지만 어쨌건 추경을 처리하는 속도가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은 근데 정말 이 숫자로 보여주니까 확 와닿는데 이 칼럼 굉장히 재밌네. 지금 꼭 찾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칼럼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경기는 추경으로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다만 누구도 지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추경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추경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달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면서 한국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특히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용이라며 반대한다.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추경은 2014년 지방선거용이었고 2015년 추경은 2016년 총선용이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총선에선 왜 졌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고질적인 발목 잡기다. 이 칼럼의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 칼럼 내용이 저는 그야말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아주 그냥 팩트에 각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명문이네요. 정말. 아니 자유한국당의 그 계열이 예전에 새누리당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거기가 이제 야당이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자유한국당이 참 이 내로남불과 발목 잡기에 진짜 엄청난 특히 엄청난 소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그런 줄은 몰랐네요. 그 칼럼 내용이 좀 더 진전된, 더 나간 내용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칼럼 이제 마지막 문단이 이런데요. 이거 지금 다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찾아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4일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구하는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얘기다. 다만 경제 대전환은 집권을 하면 해라. 지금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과 법안을 심의할 때다. 국회를 여는 걸 무슨 결단인 양 착각하지 마라. 국회의 예산, 법안 심의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게 마지막 문단이에요. 훌륭한데요, 네. 내용. 그렇죠. 특히 정말 마지막에 국회 예산 법안 심의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것,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경제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이 경제 문제를 진짜로 그 자체로 고민하는 거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 자체로 일종의 이 정치 쟁점화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경제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경제정책 등원 조건으로 지금 경제정책 청문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뭐 최저임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치 쟁점화해서 그거를 경제정책 청문회를 요구하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정권이 교체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때마다 그 한 2년 동안에는 노상 이렇게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는 청문회에 대한 필요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필요한 정보보다는 그 정말 너무 정쟁에 휘말려서 진짜 목소리 빽빽 높이고 호통치고 목소리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도 왜 이 청문회를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나오는 느낌?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아니, 청문회는 있어야죠. 왜냐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쟁점을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간으로서는 뭐 기능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저는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서 공이 있고 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살펴보자고 사실 지금 이렇게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면 이제 당장 선거가 내년에 있으면은 어쨌든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경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가 실정을 좀 벌이고 있다.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칼럼 제목도 그래서 아마 아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길 바란다 이런 제목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경제정책 청문회를 지금 등원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어오늘 어제 제가 그 온라인 기사 봤는데 신문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의 그 경제정책 청문회 그 요구가 일리 있다고 그 사설에서 유일하게 쓴 매체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거기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요. 선거라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선거라는 게 어떤 자기네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부는 그 자기가 공약한 정책들을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했을 때 이렇게 뭐랄까요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은 좀 포용 국가 이런 방식의 이제 경제 정책들을 어쨌든 자기 집권하고서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자기네와 다르다고 해서 청문회 대상으로 그런 정책을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후에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매 집권 정당이 바뀔 때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대북정책 청문회를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아니 지금 이제 최영석 기자가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칠 동안 경제팀장이신 이정태 팀장님은 그래서 염화 시중의 미소도 아니고 한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칼럼이나 차 팀장님 말씀이나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황교안 대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정책도 마련하겠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좀 무서워서 미소를 지었던 건데 좀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 전신이었던 정부들도 언제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지난 대선 때 봤듯이 자유한국당 역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근본 체제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혹시 좌파
빨갱이 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데 그걸 근본을 바꾼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지. 아니 그러니까 뒷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을 국유화 시켜버리고 그렇게 큰 것이 있을 줄이야. 근본 체제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약간의 공포심이 조금. 그것이야말로 막말이 아닌가. 진짜 막 던지고 보자 이런 거예요. 유독 진짜. 이종태 선배 그 책상과 의자가 삐걱거리네요. 사실은 이제 이 경제 문제라는 국회라는 것이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고 해야 할 건 해야 되고, 물론 다른 것들 정책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조율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수십 년의 역사 동안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근데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보니까 참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농담짓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칼럼의 제목은 어느 정도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설법이 아니라 직설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봐도 저도 경제 관련 기사만 쓰는 사람이지만 제가 봐도 정말 저 사람들이 이 경제를 망쳐서 이 경제를 망치면 보통 그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망쳐서 이게 전부 다 정부 여당 책임이다 라고 총선 때 써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진심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충고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어쨌건 좀 신선하고 또 이렇게 정확한 수치나 통계로 바라본 칼럼이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칼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길 바란다 칼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 권리다, 이런 소식을 들고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뭐 말 그대로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그 체결한 사람들이 신용 상태가 이제 개선이 있을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6월 12일 날 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모든 고객들, 그런 은행권의 모든 고객들은 취업이나 승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럴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금융회사는 고객들한테 이런 금리 인하권 요구권이 있다는 거를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한테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10영업일,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 주말 빼고, 주말 빼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 아닌가요? 그 전에도 사실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2002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금융회사들이 이거를 업계의 그 약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아니었고 약관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 제도가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아직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법 제한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융회사가 이거 어기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된대요.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대출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법률로서 법률이 보장한다. 그런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업계 약관으로 되어 있었던 게 이제 법률로 완전히 제도화된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금융당국이 지금 밝힌 그 방안에 따르면 취업이나 승진, 그래서 개인의 그 재무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든 이런 사람들은 영업점 창구나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금리 인하 신청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이거를 창구에서 제출을 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그리고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증빙 자료를 파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있네요. 그래서
일반 신용대출이나 대출자의 그 신용도 고려하는 담보대출 여기에 그 해당이 되고요. 또 그래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객의 금리나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용 여부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금융사가 금리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가야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약정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부 금융사들은 약정 체결을 하려면 소비자가 지점으로 꼭 가야 돼요. 직접 방문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약 바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그리고 보험업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회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이 약정 체결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진짜 하고요.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는 3분기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들한테 당신이 금리나 요구권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해주기로 했대요. 이런 거는 좀 사실 미리 알려주면 착하네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모두가 이런 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KB하나은행 이거 도입하세요. 미투. 네, KB하나은행 이 제도 시급합니다. 네. 이거 고객 그 대출해준 고객의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나 요건이 있다고.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나 봐요? 아니, 그렇지. 근데 왠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일이 아니, 있었나 그게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금리나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게 본인은 이게 개선이 돼야지 요구할 수 있는 거 그치, 아니에요. 그치. 월급이 연봉이 오르든 내가 승진을 하든 요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 이 금융은행권 중에서는 KB하나은행이 이거 도입 시급합니다. 아,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입 시급해요. 알았어요. 기업은행도 열일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다들 개인은행인 것 같아요. 아주 개인 근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금리나 지금 요건에 전혀 불안하지 부채가 않은 없으신 이종태 기자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래요. 부채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열띠게 지금 흥분하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KB하나은행 보시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나은행에서 연락 오겠네요. 그 금리나 요구로 대출금리 낮아진 사례가 17만 1000건이래요. 아, 네. 어머. 사람들이 의외로 이거를 되게 많으네요. 많이들 하는구나. 네. 정말. 그래서 이때 깎아진, 그러니까 그 절감된 이자 규모가 한 4,7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생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많으실걸요? 이런 제도 있는 거?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기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렇죠.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꼼꼼한 상식들을 좀 우리가 잘 활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그 카카오뱅크 오는 3분기부터 바꿔, 그러면 은행을 바꾸세요. 바꿔 모르세요, 지금? 대출이 좀 많으세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네. 신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또 바꿨다가 그만큼 안 나오면 큰일 나는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어쨌건 대출과 관련해서는 참 편하지 못한 하실 말씀 마음이 없으세요? 불편한 네. 아, 예, 그 이종태 팀장에게 빚은 뭐예요, 빚은? 이종태에게 부채란? 빚이란 마음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저는 항상 부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로 기사 쓰는데요. 남의 부채에 대해서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어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네. 입증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신용 등급이 높아졌는데 네. 기존과 같은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바꿔 말하면 바지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세상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조치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문자 그대로 공정거래를 위한 조치고요. 또 그만큼 사실 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뀔 요인이 생겼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면 네. 그걸 이른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조치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친서민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어쨌건 좋은 제도는 좀 함께 공유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와요. 은행에서 대출 금리 낮아졌다. 신용카드 써라. 돈 쓰라는 문자는 그렇게 그래요. 여러 번 날리면서 신용이 올라갔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런 안내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매일 돈 쓰라고. 그럼 그냥 주든지 돈을 써보게. 정말. 정말.
우리 이렇게 진짜 빚이 있는 사람과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태도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네요. 네. 오늘 점심은 이종태 기자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부채 없는 사람이 되세요. 아니, 이제 참 우리는 또 이런 거에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부채가 산처럼 쌓였어도 이종태 팀장님이 밥 산다는 말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 금리 얘기하니까 심란하네요. 그래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덤덤한 기자 차영석 기자가 처음으로 심란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신용이 회복되기는 건가. 자, 어쨌건 오늘 두 가지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제가 나빠지길 바란다. 칼럼. 네, 칼럼이었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추경 예산을 처리하는 속도와 지금의 속도, 정말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던 칼럼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당국의 약관에서 법제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싸 3부는 이렇게 작은 소소한 경제의 소식부터 또 큰 이야기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많은 것이 보이고 또 유익해지고 똑똑해지고 많은 것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팀장님 밥 사세요! 와.